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이모 때문에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예요. 처음 알게 된 건 대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입했던 동아리에서였지요. 남편은 군대에서 막 전역한 선배였고 신입생이었던 제 눈에는 그런 남편이 꽤나 어른스럽게 보이더군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선후배 사이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지 같이 술자리는커녕 밥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었네요. 그런 남편과 사귀게 된 건 졸업 후 취업을 하고도 한참이 흘러서였습니다. 남편이 제가 일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해왔거든요. 반갑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맞아떨어지다 보니 이후로 자주 만나서 그간 서로 놓쳤던 안부와 소식들을 나누기 시작했지요. 이후로 조금씩 빠르게 가까워져 반년 만에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중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지정맥 수술을 위해 입원을 하셨는데 수술 직후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가 2달을 못 채우고 돌아가셨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의료사고였던 것 같은데 당시만 하더라도 의료사고라는 단어 자체가 잘 쓰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따져야 한다는 생각은 아예 해보지도 못했답니다. 이후로 남편은 어머님과 단둘이 살았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조부모님께서 한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셨다대요. 하지만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시기에 어머님께 남자가 생겼고 한 동네에 살고 계시던 조부모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이후로 조부모님의 지원은 자연스레 끊어지게 되었고 어머님은 그 남자와 살림을 차리셨대요. 반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남편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혼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님의 언니,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이모였던 시이모가 남편더러 당신 집에 들어와 지내라고 하셨고요. 한푼이 아쉬웠던 남편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지요. 하지만 시이모 집에서 사는 건 녹록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시이모가 남편의 방이라고 내준 곳은 창고이자 옷방처럼 쓰이는 코딱지만한 방이었대요. 얼마나 잡동사니들이 많이 있었는지 대각선으로 눕지 않으면 다리를 쭉 펴고 누울 수도 없었다고요. 식사 역시 젊은 놈이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으려 드냐며 처음부터 먹는 걸로 그렇게 눈치를 줘서 시이몬에서 밥 먹은 횟수가 한 달에 10번이 채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요. 그나마도 라면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시이모는 시이모부한테 자기 면이 안 선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남편에게서 돈을 가져가기 일쑤였답니다. 듣다 못한 제가 뭐하러 그런 푸대접을 받으면서 그 집에 있었냐 하니 새 인생 시작한 어머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는데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요. 하지만 이런 과거를 시이모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대놓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없었으면 남편이 무슨 수로 이 서울 땅에 자리 잡고 살 수 있었겠냐면서 정말이지 어찌나 생색을 내는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시이모가 남편 목숨이라도 구해준 줄 알 만큼 거들먹거리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그런 시이모의 오만한 태도는 급기야 상견례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상견례 당시 저희 쪽이야 당연히 친정부모님 2분 다 자리를 하셨지요. 그리고 저로서는 남편 쪽은 아버님은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어머님만 나오실 줄 알았네요. 남편도 별다른 말이 없었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상견례 장소에는 어머님뿐만 아니라 시이모까지 나와 계시더군요. 양가 식구들끼리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수며 예단이며 전반적으로 결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사실 남편과 저는 이미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할지 어느 정도는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양가 부모님 모두 특히 어머님의 경우 당장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저희를 도와주실 형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진작부터 남편도 그렇고 저도 양가 부모님께 부담은 드리지 말자 했어요. 저희는 어른들께 저희 능력이 닿는 선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집도 장만하되 쓸데없는 허례허식은 물론이고 보여주기식 혼수랑 예단은 생략하고 싶다고
그간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친정부모님도 그렇고 어머님까지도 젊은 애들이 어쩜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며 미안하고 고맙다 하시대요. 그런 말을 듣자고 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훈훈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시이모 혼자서 원성을 높이며 산통을 깨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중대한 결정을 저희 멋대로 정하냐면서 특히 남편더러 너는 누구 덕분에 서울 하늘 아래서 장가까지 가는데 당신한테 의견 한마디 안 물어볼 수 있냐고 쏘아 붙이시더니 저한테도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어떻게 맨몸으로 시집을 생각을 하냐입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시이모의 말에 남편도 저도 황당해서 순간 벙쪘지요. 남편이 그런 시이모님을 향해 한숨을 쉬면서 이모는 사람이 양심도 없냐고 무안을 주대요. 어머님도 시이모더러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핀잔을 주셨고요. 그런데도 시이모는 남편 말이고 어머님 말이고 들은 채도 안 하셨습니다. 모자가 쌍으로 생각이 없다나 어쩐다나 앞에 버젓이 저희 친정부모님이 계시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당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보다 못한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시이모를 향해 그쪽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며 여기에 무슨 자격으로 와서는 부모들도 가만히 있는데 쌍지팡이를 짚고 나서냐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렇게 결국 상견례고 뭐고 다 파토가 났어요. 그래도 파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튿날 바로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찾아와 몇 번이고 죄송하다며 사과를 드렸거든요. 시이모하고는 왕래는커녕 자주 연락도 하지 않는다며 살면서 몇 번 마주칠 일도 없을 거니 제발 노여움을 풀어달라며 빌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희 부모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께서는 결국 이불부터 시작해서 대략 1,000만 원 정도의 예단을 해주셨습니다. 아내 가서 평생 트집 잡혀 사느니 남들 해가는 만큼 해가라고 대신 저더러 어깨 피고 살라면서요. 그리고 이후로 한동안 남편과 저 두 사람의 결혼 생활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시이모 때문에 파혼이라도 했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같이 살던 남자와 헤어지면서 상황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머님께서 당신이 사실 여윳돈이 7천만 원 있다며 그걸 저희한테 주는 대신 앞으로 같이 살고 싶다 하셨을 땐 너무 당황스러워서 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싱겁게 종료되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저와 달리 남편이 나서서 단박에 싫다 했거든요. 이제껏 따로 잘 살았는데 갑자기 왜 살림을 합치자는 거냐며 어머님더러 그 돈으로 차라리 당신 살 곳을 구하라 했다대요. 어머님은 몹시 서운한 눈치셨지만 남편이 완강한 태도로 버티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알겠다 하셨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어머님께서 사시던 동네 그 어디쯤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한 2주나 지났을까요? 어머님께서 저희 신혼집에서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반월세로 집을 얻으셨다며 이사를 오셨네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시이모는 이때다 싶었는지 또다시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시작했습니다. 자식 새끼가 길바닥에 나앉은 것도 아닌데 왜 어머니를 안 모시느냐며 니네 엄마는 해도 잘 안 드는 집에 살게 해놓고 니들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당장이라도 안방을 내어주라는 둥 어쩌라는 둥. 정작 어머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시이모 혼자서 열을 내더니 순식간에 저희를 천하의 불효자로 만들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도 시이모는 걸핏하면 저더러 어머님 댁에 반찬을 해다 주라던가 가서 빨래를 하라던가 정말이지 별의별 잔소리를 해댔어요. 사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창 직장에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며 일하고 있는데 그런 전화까지 받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더럽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부러 전화를 안 받고 문자에 답장도 늦게 했네요. 그런 와중에 기어이 저와 시이모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몸이 영 좋질 않아서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시이모한테 전화가 걸려오대요. 보나마나 또 괜한 트집을 잡아서 잔소리를 하려나 보다 싶어 안 받을까 했지만 동시에 혹시나 어머님께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싶어서 결국 일단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기껏 시이모가 한다는 말이 지금 저희 집 근처를 지나가는데 배가 고프다며 저희 집에서 밥을 먹고 가야겠답니다. 가뜩이나 몸도 안 좋아서 한껏 예민해진 상황이었고 집에 뭐 대접할 만한 것도 없고 결국 제가 시이모더러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몸도 안 좋고 집에 마땅히 음식도 없으니 다음에 오시라 했습니다. 그러자 시이모가 언짢았는지 차가운 목소리로 알았다 한마디를 내뱉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대요. 뒤끝이 장난 아닌 시이모가 전화를 그러고 끊었으니 솔직히 시이모를 달래줘야 하나 싶었지만 뜬금없이 저희 집에 밥을 먹으러 오겠다니 저희 집이 무슨 기사식당도 아니고 저도 기분도 나빠서 결국 다시 전화를 걸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말이 나오면 그때 잘 설명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2시간쯤 지났을 때인가 친정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오셨습니다. 아파서 회사도 못 갔다는 소리에 걱정이 돼서 전복죽을 써 오셨다고요. 그리고 막 한입 뜨려는 때에 다시 시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친정어머니도 보고 계신데 전화를 안 받기도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 시이모가 한다는 말이 대뜸 생각할수록 괘씸하다며 빽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친정어머니까지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른 게 누구냐 물으셨는데 순간 시이모도 친정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고 양쪽에 서로를 소개 아닌 소개를 시키자 시이모가 저더러 아파 죽겠다며 자기는 못 오게 하더니 니네 엄마는 불러들였냐며 저더러 웃기는 애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친정어머니 앞에서 혼이 나야 그 버르장머리가 고쳐지지 않겠냐며 대뜸 전화에다 대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말대꾸를 해대는 거 보니까 멀쩡하면서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시이모가 온다고 하면 얼른 오라고 하고 하다못해 김치밖에 없어도 밥을 차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면서 저더러 예의도 모르고 경우도 없대요. 게다가 당신은 시어머니의 언니니까 따지고 보면 어머님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저더러 자기를 뭘로 보고 어떻게 그따위로 행동을 하냐고요. 그리고 나서도 한참을 무슨 입에 따발총이라도 달린 거 마냥 어찌나 따다다다 당신 말만 쏟아내던지 저한텐 단 1초도 해명할 틈조차 주질 않더라니까요. 한바탕 폭풍 후가 지나간 듯한 시이모의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졸지에 그것도 친정어머니 앞에서 수모를 겪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저더러 친정어머니께서 전 잘못한 거 없다며 울지 말라셨고요. 그러더니 바로 사위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시이모와 있었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더러 퇴근 후 최대한 빨리 집으로 오라며 시이모 전화번호도 물어보시대요. 얼마 후 친정어머니의 전화인 걸 알고 받은 건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이모가 전화를 받더군요. 친정어머니께서 시이모한테 시댁 식구도 한 달이 건너야 하는 사이면 찰리만큼 먼 거라며 그것도 모르냐고 따지셨어요.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 걸로 어른 행세하려 들지 말라며 추접스럽고 꼴사납다고 뭐라 하시더니 경우고 예의범절이고 나이는 어디 콧구멍으로 먹었냐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그래봤자 애들이 비웃기나 하지 안 무서워한다셨지요. 부들거리는 시이모의 모습이 전화기 너머로 선명히 그려지는데 친정어머니께선 시이모가 했던 것처럼 당신 할 말만 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돈인 어머님께도 전화를 하셔서는 내 딸이 뭐가 아쉬워서 시어머니 하나로도 부족해 시이모 눈치까지 보고 살아야 하냐고 이럴 거면 그냥 애들 이혼시키겠다 하시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시더니 정말 30분도 걸리지 않아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니를 보자마자 죄송하다고 당신 언니가 왜 그러는 건지 당신도 모르겠다며 아무튼 앞으로는 시이모하고 제가 마주치는 일은 다신 없을 거라고 이번 한 번만 이해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머님께서는 당신 아들인 남편이 시이모한테 당한 서름을 나중에서야 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이모한테도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셨대요. 그래서 더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남편을 좀 어려워하셨지요. 하지만 그 이튿날 토요일 점심 무렵이었어요. 이번엔 그냥 전화가 아니라 아예 시이모가 저희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저더러 네가 뭔데 당신 자매 사이를 끊어놓으려 하냐며 악을 쓰시대요. 그러자 저희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 시이모를 앞에 세워두곤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을 켜고서는
시이모가 또 찾아와서 우릴 괴롭힌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어머님께서 시이모한테 악을 쓰셨습니다. 왜 남의 아들 며느리를 잡아먹질 못해 안달이냐며 제발 관심 좀 끄라고요. 그러자 시이모님은 자기 속도 모르고 그런다며 네가 이렇게 물러터지니까 며느리 주제 시어머니고 시이모고 무서운 줄 모르고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친정엄마라는 사람까지 지잘난 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시이모더러 언니는 그렇게 잘나서 명절에도 며느리고 사위고 찾아오지도 않냐고 쏘아붙이는데 그 이야기를 듣곤 정말이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더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한 일주일이나 지났을까요? 친정집으로 시이모가 한 회의 과일에 꽤나 바리바리 선물을 보내셨더군요. 그리고는 장문의 문자로 당신이 나이 먹고 괜한 주책을 부렸다며 막말해서 미안하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랍니다. 자기는 저희 부부랑 잘 지내고 싶다나요. 솔직히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일단은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어찌됐건 시이모란 사람이 먼저 숙이고 들어온 만큼 당분간은 별탈 없을 거라셨지요. 솔직히 완전히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닙니다. 더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 하나 개운한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가 될지 금세 얼마 못 가 다시 반복되는 일일지는 지켜봐야만 알겠지요. 그래도 일단은 한 곱이 넘겼다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한테는 유일한 혈육이나 다름없으니 저 때문에 두 분이 어색해지는 것도 싫고 그리고 자매끼리 평생 안 보고 산다? 적어도 저한텐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그냥 어머님은 시이모와 잘 지내시고 저는 시이모와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불편한 사이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신호와 경우 없는 어머님 때문에 시댁과 손절한 3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는 동갑내기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연인 사이가 된 건 같은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서였어요.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사진 촬영을 좋아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도 사진 촬영에 흥미를 붙였는지 저에게 자주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천천히 서로 가까워지다가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했지요. 저희는 3년이란 시간을 만났는데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던 터에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양가 왕래는 없었습니다. 서로 가족관계나 어디 사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연봉이 어떻게 되고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고요. 이건 둘 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했던 탓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남편이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오고 제가 승낙을 하면서 소위 배경이라던가 조건들에 대한 대화를 갖기 시작했지요. 저는 광고대 행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였어요. 제 연봉은 6천에 플러스로 인센이 붙는 구조였던 반면 남편은 5천에서 6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재산 관리는 각자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이 정도 차이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여겼네요. 말이 나온 김에 남편의 부모님 이야기도 좀 해보자면 아버님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몇 년 전 은퇴를 하셨고 어머님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다 들었습니다. 위로 4살 많은 신우는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고요. 남편의 가족들을 처음 만난 건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는데 솔직히 첫 느낌이 저랑은 잘 안 맞겠다 싶었어요. 저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데 반해 시댁은 신우 남편을 제외한 심지어 신우 애까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왁자지껄 시끌시끌 정말 사람 혼을 쏙 빼놓더라고요. 목청들도 얼마나 좋은지 지금 좋아서 저러는 건지 싸우는 건지 가늠이 안 될 정도였네요. 어떻게 이런 식구들 사이에서 남편 같은 성격이 나왔는지 신기하더라니까요. 사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그날 어찌나 시댁 식구들끼리 웃고 떠들기에 바쁘던지 인사드리러 간 저는 안중에도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너무 긴장을 했던 탓인지 아니면 둔했던 건지 제가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다들 첫 만남인데도 저를 편하게 대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도 좋은 분으로 보였고 신우도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이지 쓸데없이 긍정적이었다 싶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던 집은 어머님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었고 남편 말로는 노후 준비도 다 되어 계시답니다. 앞으로도 사는 동안 저희한테 손벌 낼 일도 없을 거라대요. 다만 대신 당장에 저희를 도와줄 능력은 안 되신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자기 누나도 그러니까 신우도 시집갈 때 아무것도 못 받았다 하대요. 그 말이 사실인지 어쩐지 그건 알 수 없었지만 이러나 저러나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도움을 받지 않는 만큼 어느 정도는 제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이 사정을 알게 되신 친정부모님께선 마침 세주던 집 계약도 끝나가고 하니 저희더러 그냥 그 집에 들어와서 살라셨어요. 몇 년이고 사는 동안 야무지게 돈 모아 집 사서 나가라고요. 저도 남편도 그 말 뜻을 이해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친정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친정부모님이 내주신 집은 친정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는데 어머님 아버님, 특히 어머님께서 이 점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셨더군요. 시집까지 간 딸을 왜 저희 친정부모님은 계속해서 옆에 끼고 살려고 하냐는 식으로 남편에게 꽤나 험담을 하셨다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야 남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이없고 황당하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도 당신은 가만히 있었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서운하니까 하신 말씀 아니었겠냐며 자기가 잘 달래드렸다대요. 그때 솔직히 아차 싶더군요. 남편이 어쩌면 앞으로도 제 방패막이 구실을 제대로 못해줄 수도 있겠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걱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시집간 신우가 저희 시댁을 드나드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신우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사실 제가 명절이고 무슨 날이고 시댁의 발길을 끊게 된 이유 바로 이 신우 때문이거든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던 신우 부부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언젠가 남편 사촌 내외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촌 동서가 저희 신우가 바람을 폈었다며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이지요. 사촌 동서 말에 의하면 이혼 아내만의 집안이 다 뒤집어지고 어머님 아버님은 신우 남편한테 거의 빌다시피 했대요. 어쩐지 그래서 그렇게 신우 남편한테 어머님 아버님이 절절 매셨던 거구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촌 동서가 쉬지 않고 하는 말이 그 부부 자기가 보기엔 불안불안하답니다. 그리고 진짜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가서 이혼을 딱 하더라니까요. 신우 남편이 왜 애를 포기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촌 동서는 그거야 당연히 자기 애가 아니니 그런 거 아니겠냐 했지만 그건 확실하지 않으니 제가 전할 말은 못 되고요. 아무튼 신우는 위자료는 못 받고 아이는 받고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어찌되건 혼자 애 키우고 살아야 할 신우 팔자가 참 안 됐다. 그런 생각만 했지. 설마 신우의 이혼이 제 생활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신우는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피스텔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나 궁금했지만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으니 그저 제주도 좋네. 그러고 말았지요. 그러다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오피스텔에 드나드는 남자가 있는 모양이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뭐 어쨌든 신우가 자기 인생 그렇게 살겠다는데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건 아니니까요. 다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신우가 툭하면 저희 부부에게 애를 맡긴다는 거였네요. 처음 시작은 신우가 이혼 축하 파티를 간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였어요. 뭐 이혼을 축하를 하던지 말던지 제 알 바는 아니었지만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께 부탁을 드리던가 왜 저희한테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대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신우네 애가 5살 아니냐며
5살짜리 한참 뛰어다니는 그 에너지 넘치는 남자애를 연세 드신 어머님 아버님이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입니다. 거기까지도 100번 양보해서 그래 처음이니까 하룻밤이니까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혼의 애가 저희 집에 있으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당연하다는 듯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우가 애를 토요일 아침에 맡기고 어머님 아버님이 점심때 오시고 그 다음 날까지 계시다 가셨습니다. 거기다 아버님은 당신 속이 안 좋다고 바깥 음식은 못 드신다 해서 저 졸지에 하루 종일 부엌에서 점심하고 왜 간식하고 저녁하고 이튿날 아침에 자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더러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라고 안방까지 들어와서 깨우시고 이때는 진짜 여러 가지로 열받아 죽는 줄 알았지요. 결국 남편한테도 이따위로 할 거면 다신 신우에 여기 뭐 노게 하라고 다음엔 안 참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우는 걸핏하면 애를 앞세워서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허구한 날 있는 수력속 때문인지 애 밥 좀 챙겨달라며 저녁에 애를 저희 집에 맡기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게다가 신우가 시댁보다 저희 집에 더 가깝게 살고 있었으니 어머님 아버님한테 맡기라는 소리를 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급기야 신우의 애 봐달란 부탁이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반복되기 시작했을 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더러 신우네 집에 당신이 직접 가서 애 봐주고 오라 했습니다. 사실 애만 어디 안 다치고 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남편더러 신우네 집에 가서 애를 봐주고 신우 오면 그때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자기가 불편하네 어쩌네 궁시렁궁시렁 들은 척도 안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쩐 일로 한동안 신우의 애 봐달란 소리가 쏙 들어가더군요. 그러다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사실 그건 신우한테 이래저래 당한 게 많다 보니 그 시기에는 더 이상 호락호락 당해주지 않겠다는 그런 투지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님 아버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던 초보 며느리기도 했으니 무작정 제 뜻대로 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었네요. 명절 하루 전 시댁에 도착해 어머님의 진두지휘아래 음식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TV 앞에서 뒹구적 신선노름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꼴이 어찌나 꼴보기 싫은지 송편이라도 빚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어머님이 남자가 그런 거 하면 큰일을 못한다고요. 제 남편이지만 학원 강사가 큰일 무슨 큰일을 해요. 그렇다고 제가 제 남편을 깎아내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짜증나서 그냥 가서 TV나 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가 왔더군요.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지. 내색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씨구 기껏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는 연휴 내내 친구랑 호텔에서 쉬기로 했다나요. 자기는 시댁도 없고 자유의 몸이라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연휴 동안 자기 애 좀 잘 봐달랍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어머님 아버님도 계시고 남편도 있겠다. 제가 애를 혼자 봐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니 화는 안 났어요. 좀 귀찮아지겠네. 딱 그 정도로 생각만 했죠. 사실 시댁이 신우한테는 친정이고 친정에 애 맡기겠다는데 며느리인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별꼴이라고 생각만 했지요. 그렇게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주방에서 일을 하시고 저는 저대로 주방과 베란다를 오가며 열심히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아버님하고 남편은 아까부터 TV 앞에 정말 누가 본드로 붙여놓기라도 한 건지 딱 붙어 앉아서는 낄낄깔깔대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게다가 애는 애대로 여기저기 어지간히 뛰어다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가뜩이나 어머님 아버님 댁에 화분도 많고 모서리 뾰족한 가구들도 많은데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애 좀 보라고 했어요. 그러다 애 다치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고요. 그러니 또 이번에도 대번에 어머님이 하신다는 소리가 그러면 저더러 애를 업으랍니다. 순간 그 소리를 듣는데 진짜 짜증이 나서 지금 전 부치는데 애를 어떻게 업냐고 받아쳐버렸어요. 스스로 소리 안 지른 게 용하다 싶을 만큼 간신히 화를 삼켰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제발 애 좀 보라 해도 아버님이고 남편이고 들은 척도 안 하더니 기어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참 전 부치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디서 갑자기 빽하고 애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님 방 서랍장 위에 젤린가 뭔가
그런 게 있으니 애가 의자를 밟고 올라섰다가 떨어졌나 보더군요. 애를 안아드니 뒤통수에 혹이 올라오는 것처럼 붓는 것 같고 애는 자지러지게 울고 아주 난리가 났었지요. 결국 급한 대로 남편 차로 애를 데리고 집 근처의 가장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혹시 모르니 사진을 찍어보자 해서 엑스레이도 찍었고요. 다행히 결과는 괜찮다고 어디 금가고 그런 건 아니라 하대요. 그렇게 집으로 애를 데려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가 왔습니다. 어찌됐건 신우 자식이니 어머님이든 남편이든 누가 됐건 연락을 한 거겠지요. 그런데 신우가 씩씩거리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더러 애 안 보고 뭐 했냐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니까 자기가 애 잘 부탁한다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애 하나를 못 봐서 애 머리에 저렇게 혹이 나게 하냐? 저러다 우리 애 멍청해지면 네가 책임질 거냐? 아주 무슨 근거도 없는 헛소리를 어찌나 고래고래 짓거리는지 진짜 말 그대로 제 뇌가 다 울리는 것 같더라니까요. 듣다 못한 제가 이 집에 나만 있었냐고, 어머님도 계셨고 아버님하고 남편도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옆에서 기껏 하신다는 소리가 그러게 당신이 저더러 애 좀 업으라고 하지 않았냐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나 남편은 남자들인데 남자가 어떻게 애를 보냐고 그래요? 아니야 하는 일 없이 저 앉아가지고 TV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잘만 보더만 자기 손자이자 조카인 애 하나를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머님의 말씀에 신우는 더 기세등등해서는 저더러 피해보상을 하랍니다. 애 지능검사도 해봐야 되고 애가 놀랐을 테니 무슨 심리상담도 받아보게 해야겠다면서 열받은 제가 아주 자식 가지고 장사를 하려 드네. 그래버렸어요. 요새는 자식 앞세워서 동냥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라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진짜 미친 엑스마냥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더러 손윗 사람한테 말하는 싸가지 좀 보라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도 봐줄까 말깐데 그러더니 손윗 시누이가 낳은 애니까 사열도 저보다 위인 거 모르냐고 그래요. 시조카가 저보다 집안에서 높은 사람이니까 지금 제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라고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 헛소리를 듣고 앉았냐 싶어서 짓걸려대는 신우를 반쯤 무시하며 반찬통에 제가 만든 전이며 반찬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신우더러 그렇게 귀한 자식 새끼면 네가 옆에 제대로 끼고 키우라고 뻑하면 술 처먹으러 가느라 남의 손에 맡기는 주제에 잘도 짓거린다고 저도 그냥 속에 있던 말 다 퍼부어버렸어요. 신우가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욕을 해대던데 어머님 아버님도 뭐 저 싸가지 어쩌고 하시는데 나도 모르겠다. 이제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씩씩거리며 자시동 걸고 있는데 남편이 헐레벌떡 달아 나오대요. 저더러 이러고 가면 어쩌냐면서. 그래서 남편더러 선택하라 했습니다. 지금 나랑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명절 다 보내고 남은 인생도 혼자 보낼 건지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냉큼 차에 올라타더군요. 집으로 오는 내내 솔직히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이었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러다 남편이 저더러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묻길래 할 수만 있으면 안 보고 살고 싶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저더러 하고 싶은 대로 하라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진작에 제대로 거절할 건 거절하고 했어야 했다며 미안하다고 그래요. 아까 시댁에서도 진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저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어머님 아버님 눈치가 보였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댁하고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대신 별거나 이혼 같은 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말아달랍니다. 솔직히 남편의 변명이 어느 부분에서는 괘씸하기도 했고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덜덜 떨면서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말한 대로 시댁의 발길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연말에도 연초에도 중간에 있었던 어머님 생신 때도 가보기는커녕 문자 한 통도 하지 않았지요. 솔직히 처음엔 찝찝했는데 그것도 금세 적응이 돼서 편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번 설도 안 가요. 남편도 안 가겠답니다. 저도 없이 가서 뭐 하냐고 그러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 했어요. 사실 더 이상 신우도 애를 앞세워 나타나지 않고 저나 남편이나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으니
다툴 일이 없네요. 오롯이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사는 요즘이 참 좋아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한테 남편이 언제까지 등을 보이고 살런지 그건 저도 확신이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체제만 유지된다면 남편과 단둘이 잘 살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한 3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이유는 결코 평범하지 않네요. 지금 이렇게 펜을 든 이유도 사실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괘씸해서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한번 개망신이라도 당하라고 하다못해 최소한 자기들이 얼마나 저질스러운 족속들인지 깨닫기라도 했으면 해서예요. 남편과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입니다. 누가 특별히 남녀 사이로 소개를 해준 건 아니고 건너 알게 되었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대략 4, 5년을 알고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로 연인 사이까지 발전했네요. 이후로 2년간 연애를 하곤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요. 사실 저는 매사에 좀 심드렁한 편이에요. 원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머니를 잃고 나서 성격이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진작에 돌아가셨고요.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다 보니 그리워할 것도 없었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기죽지 않고 잘할 수 있었네요. 하지만 그런 어머니께서도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마 아버지의 빈자리까지 채워주시려고 남들 하는 고생을 2배, 3배로 하셨던 탓이었겠지요. 그리고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날이었는데 어머니 얼굴색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이는 모습에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보시라 했지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당신 건강에 있어서는 자부심도 엄청나셨고 고집도 한 고집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당신도 뭔가 이상하다 느끼셨는지 제 이야기를 듣곤 바로 병원에 가시대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께선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손쓰기도 힘들 만큼 이미 여기저기 전이까지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후로 한 달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눈앞에 닥치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슬프고 괴롭고 그런 어머니의 상태를 진작에 알아채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대요. 게다가 이제 어디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3남 2녀 중 맞으셨는데 맞이이자 딸이라는 이유로 큰 희생을 강요당하셨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혼자 서울로 올라와 온갖 고생을 하며 돈을 버셔야 했는데 그 돈은 고스란히 삼촌들의 학비로 들어갔지요. 그러다 저희 아버지를 만나 간신히 가정을 이루셨던 건데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셨으니 저희 어머니 팔자도 참으로 박복하네요. 그렇게 고생만 하다 가신 어머니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드려야 할지 솔직히 이제 막 20살이 된 제가 알면 뭘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야속하게도 삼촌들은 누구 하나 먼저 나서주질 않대요. 소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저에게 손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이모였어요. 착하고 순에 빠진 어머니와 달리 자기는 언니처럼은 안 산다며 미국 남자를 만나 미국으로 떠났던 이모요. 이모랑 저희 어머니의 사이는 저도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애증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다 지금이야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세계 어디에 있건 연락하기가 쉽지만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뭐 내킬 때마다 오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모에게 어렵게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알리니 한달이면 한국으로 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모도 한국을 떠나 있은 지 오래라 많은 것이 낯설었을 텐데도 선뜻 저를 대신해 많은 것들을 처리해 주었어요. 그렇게 이모 덕분에 어머니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네요. 이모는 장례가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따금씩 서로 소식을 묻고 지냈어요. 이모가 자세히 말한 적은 없지만 느낌상 이모도 사는 게 편치 않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지요. 한편 저는 대학을 중퇴하고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운 좋게 꽤 괜찮은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남편도 만난 거고요. 남편에게는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작에 제 가족관계라던가 소위 약점이 될 만한 건 다 까놓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매사에 심드렁해지다 보니 싫다는 사람 나도 싫고 간다는 사람 나도 안 잡는다는 식으로 성격도 변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저더러 힘들었겠다며 이제 자기가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답니다. 상투적인 표현이긴 했지만 그때만큼은 진심처럼 들렸고 믿고 싶었던 게 사실이에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편이 어머님께 어느 정도 제 사정을 미리 설명해 놓은 덕분에 크게 난처한 일은 없었어요. 어머님께서 특별히 인자하거나 따뜻하게 맞아주신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표현하는 게 다르잖아요. 성격 자체가 무뚝뚝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리고 이것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재산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제 경제적 사정이나 남편 사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집 한 채 갖고 계신 거랑 최소한의 노후 준비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 달리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여유가 없으셨고요. 그래서 자의반타의반으로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제가 많이 처지는 결혼이란 생각이 들진 않았지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에서야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 착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자면 솔직히 녹록지만은 않았어요. 나중에 애라도 태어나면 어머님이 봐주신다 하시니 그렇다고 제가 달리 맡길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댁 근처에 집을 얻으라는데 싫다 할 만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신혼은 1년만 즐기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기도 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구했지요. 그런데 이후로 어머님께선 걸핏하면 아버님과 다투셨다던가 당신 집은 물건이 많아서 답답하다는 핑계를 대시며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이거 필요하다 저기 가고 싶다 하시며 돈을 말 그대로 뜯어가시기 일쑤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임신은 당연히 되지 않았고요. 결국 견디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기도 했지만 별 소용은 없었지요. 한편 결혼식을 마지막으로 이모와는 한동안 만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연락만 주고받고 있었어요. 다만 이모가 신경 쓸까 걱정되기도 하고 잘 지내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시댁 근처에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라던가 남편의 무신경함 같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네요. 그러다 지난해 봄 이모의 건강이 매우 나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모 입에서 한국에서 좀 쉬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처럼 이모도 당신 건강에 관해서는 당당하시고 고집센 분이셨기에 이모의 쉬고 싶다는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대요.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이모의 건강 상태는 말도 못하게 악화되어 있었어요. 의사 말이 먹는 것도 꽤나 부실했던 것 같다며 간신히 영양실조만 면한 상태라나요. 저는 그런 이모를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저를 좋게 봐준 상사 덕분에 대부분의 업무도 집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남편과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어머님 귀에 들어갈 게 뻔했고 그렇다면 보나마나 좋은 소리는 못 들을 테니 일단 저질러 보자는 생각이었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모가 저희 집에 오기가 무섭게 어머님으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어머님께선 저더러 이게 네 집이냐고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고 당신 아들이 허수아비로 보이냐면서 당장 이모를 내보내라대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울분이 치솟아서 그럼 뭐 저는 어머님 눈에 허수아비라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드신 건가요? 열받은 저도 지지 않고 반반 결혼했으니 저한테도 절반의 권한이 있다. 어머님은 언제 저한테 물어보시고 저희 집 드나드셨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머님께 할 말은 했던 것 같아요. 아픈 이모긴 했어도 내 가족이 와 있다 생각하니 솔직히 기가 좀 사른 것도 있었지요.
어머님도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당황하셨는지 화가 한풀 꺾인 눈치였네요. 그렇다고 뭐 구박을 그만두신 건 아닙니다. 이후로도 피둥피둥 살이 오른 제 남편을 앞에 보면서 제가 이모한테 신경 쓰느라 남편한테 소홀해서 얼굴이 반쪽이 됐다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한편 그렇게 이모와 함께 산 지 석 달이 좀 지났을 때였어요. 이모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데 정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말도 못하게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119에 연락을 하고 5분인지 10분인지 짧았지만 저에겐 연것 같던 시간을 기다리는데 이모가 저더러 혹시 당신이 잘못되면 당신 여행 가방에 노란 주머니가 있다고 꼭 저더러 그걸 챙기랍니다. 저는 그런 이모가 너무 야속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성질을 냈지요. 이모는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사 말로는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서 어디부터 손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말에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20살에 아무것도 모르던 울보가 아니었으니 굳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이모를 잘 보내드릴 수 있을지 하나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모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은 지 일주일쯤 되던 날이었어요. 이때 저는 거의 집에는 들리지 않고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정도였는데 이게 당연히 저희 어머님 눈에는 곱게 보일 리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모는 저에게 유일한 친정 식구였고 그 사실을 남편은 물론이고 어머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셋 중 그 누구도 이모님 건강이 어떤지 상태는 호전되고 있는지 묻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저라고 그 와중에 집안일이며 살림이 뭐 신경 쓰이기나 했겠어요? 어머님 기분도 제 알 바가 아니었고요. 정말이지 그때 저 결혼 생활에 엄청난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네요. 그런 와중에 찾아오신 어머님은 서운하게 듣지 말라며 저한테 따끔하게 할 말이 있답니다. 그래놓고 하신다는 소리가 이모 장례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숨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솔직히 말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게는 못 해드리더라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서 보내드릴 생각이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게 돈이 얼마가 드는 줄 알고 하는 소리냐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와중에 돈이라니 무슨 말씀이 하고 싶은 건가 싶어서요. 그리고 어머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저희 이모 장례식 치러주면 뭐 올 사람이나 있냐입니다. 와서 부의금 낼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장례는 원래 들어오는 부의금으로 치르는 건데 올 사람도 없는데 어쩌려고 그러냐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화장이나 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랍니다. 사람이라면 저런 소리를 저렇게 거리낌 없이 할 수가 있나? 그 생각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결국 제가 어머님더러 그딴 소리나 하실 거면 기분 나쁘니까 병원에 오지 마시라 했습니다. 부의금이고 나발이고 전 신경 안 쓴다고 제 돈으로 하면 된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냐며 저더러 웃긴답니다. 제가 벌었어도 공동재산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나요. 참다 못한 제가 그럼 어머님이 그간 뜯어가신 돈이나 돌려달라고 그리고 어머님은 엄밀히 제 3자시지 않냐고 그러니 그 공동재산을 이렇게 쓰던 저렇게 쓰던 신경 끄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며칠 뒤 이모는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제 행동과 언행이 괘씸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에 오지 않으셨지요. 남편 또한 자기가 저희 이모 장례식에 참석하면 어머님과 제 사이가 더 나빠질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얼굴만 비추고 갔고요. 이모가 이 꼴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착잡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이었네요. 그렇게 이모를 보내주고 저는 남편과 정말 크게 다퉜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더러 장례식 비용으로 얼마나 썼냐길래 네 돈 달라고 안 하니까 묻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더러 말을 그따위로 하냐며 시비를 걸었고 저는 저대로 어머님이 돈 가지고 한 소리가 있었으니 남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응수했어요. 그러다 제가 1,000만 원 넘게 들었다 하니 남편이 저더러 미쳤답니다. 절 낳아주고 키워준 사람도 아닌데 돈이 썩어나냐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힘든 순간에 옆에 있어준 사람이라고 그러니 난 하나도 아깝지 않다 했지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그놈의 머리통만 이리저리 저어대며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자기도 자기 어머님 1,000만 원 드리겠답니다. 그래야 공평한 것 같다고요. 그때 그나마 정말 실오라기처럼 남아있던 정내미가 뚝 끊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경제학과 나왔다더니 뭘 처배운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었지요. 그리고 순간 제 입에서 이혼하잔 소리가 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뵙고 나니 아차 싶기보단 그래, 진짜 이혼해야겠다. 오히려 확신이 들대요. 남편도 저더러 진심이냐 한번 묻더니 그러잡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이모한테 이러면 다음에는 또 누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아냐면서 자기도 이번 일로 저한테 실망을 많이 했대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 저는 이 집 사람인데 고작 이모 때문에 어떻게 시어머니인 자기 어머니한테 막말을 할 수가 있냐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결국 그 일을 계기로 이혼하게 됐습니다. 막상 두 사람 다 이혼을 원하니까 나라에서 기다리라는 그 시간이 안 가서 죽을 맛이었지. 달리 해야 할 일도 어려운 일도 없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 이혼까지 하고 나니 솔직히 제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극복해내고 있었지요. 그러다 지난달에 미루고 미루던 이모의 유품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모가 말했던 노란색 주머니를 발견하곤 저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샛노란 금덩어리가 여러 개 들어있었거든요. 어떤 건 열쇠 모양을 하고 있고 아주 작지만 두꺼비 모양도 있었고 게다가 제법 알이 큰 다이아가 박힌 보석들도 여러 개 있더군요. 하지만 그것들 사이로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이모의 글씨체가 적힌 메모 한 장이었습니다. 이모는 진작부터 가까이서 저를 보살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그런데도 이렇게 제가 당신을 챙겨줘서 고마울 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얼마 되지 않겠지만 이모가 알뜰살뜰 모은 재산이라고 언젠가 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사실 더 구구절절한데 그러면 제 사연을 못 끝낼 것 같네요. 에휴. 아무튼 금은방에 가서 물어보니 금은방 주인분도 꽤나 놀란 표정으로 금만 내도 몇 천만 원치는 될 거랍니다. 이모가 남긴 것들은 팔지 않을 거예요. 사실 친정어머니는 그 흔한 귀걸이 한쪽도 남기고 가신 게 없어서 그게 저에겐 늘 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남겨준 선물은 저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의미가 있지요. 살다가 힘든 순간순간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 그리워질 때 한 번씩 들여다볼까 해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는 말이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아버님이 얼마 전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대요. 뭐 중풍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러진 않겠지만 전 왠지 어머님의 업보로 아버님이 벌을 받는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뭐 하긴 부의금 들어올 곳이 많으실 테니 걱정은 없으시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